요즘 이더리움 써보시면 왜 이렇게 빠르지? 하실 거예요. 가스비가 진짜 몇십 원, 몇백 원 하니까요. 네, 맞아요. 레이어 2가 원작 활성화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평화에 막 안심하고 있을 때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아주 도발적인 말을 했어요. 지금처럼 가스비가 쌀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 네. 그러면서 내놓은 해법이 바로 가스 선물 시장입니다. 이게 딱 들으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니, 문제가 없는데 왜 해결책을 찾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건 뭐랄까, 화창한 날에 미리 홍수를 대비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주제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 얘기가 아닙니다. 오, 이더리움의 핵심 자원인 블록 공간 있잖아요. 이 디지털 영토가 어떻게 석유나 금처럼 거래되는 상품으로 진화하는지, 어쩌면 이더리움 경제의 다음 장을 여는 거대한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스를 석유처럼 거래한다. 이거 스케일이 완전 다른데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아이디어가 왜 하필 지금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지금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지금의 낮은 가스비가 사실은 평균의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의 함정이요? 네, 레이어 2가 워낙 많은 트랜잭션을 대신 처리해 주니까 이더리움 본진, 그러니까 레이어 1의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폭풍전의 고요함일 수 있다는 게 비탈릭의 경고인 거죠. 사용자들이 이 저렴한 수수료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개발자들도 이제 가스비 최저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하고 경계심을 푸는 순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기억나요. 예전에 인기 NFT 프로젝트 민팅이 한번 시작되면 가스비가 막 수십만 원은 그냥 우습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가스 전쟁이었죠. 네, 저도 간단한 토큰 수합 한번 하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수료 보고 그냥 취소 버튼 누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킬러 디앱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규모 에어드랍이 있거나 제2의 크립토 키티 같은 게 또 나오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요는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베이스피라고 부르는 기본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되죠. 그 구조는 여전하군요. 네, 이더리움 수수료 체계가 이전 블록에 얼마나 꽉 찼느냐에 따라서 다음 블록 기본료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든요. 수요가 몰리면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오르는 구조는 그대로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지금의 평화가 영원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미래에 닥칠 그 수수료 폭등이라는 위험에 대비할 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가스 선물 시장이 나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순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네. 예를 들어서 농부가 가을에 수확할 쌀가절이 떨어질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쌀을 팔겠다고 계약을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이더리움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쓸 가스를 현재의 이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사두는 계약.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석 달 뒤에 제 PFP 프로젝트를 론칭할 계획이에요. 근데 그날 가스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처럼 셀 때 석 달 뒤에 쓸 가스를 미리 딱 사두는 거죠. 와, 완벽한 예시입니다. 론칭 당일에 갑자기 옆 동네에서 대박 NFT가 터져서 가스비가 100배가 올라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약속된 그 저렴한 가격으로 내 프로젝트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거군요. 네, 프로젝트의 성패가 운에 맡겨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비용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는데요.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 자체를 훨씬 정교하게 짤 수 있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재밌는 지점이 보일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만약에 진짜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 제안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비용을 고정하는 진행을 넘어서요. 네. 미래의 네트워크 수요에 대한 시장의 집단적인 예측, 뭐랄까 그런 수정구술이 되는 거예요. 수종구슬이요? 네, 지금 가스비, 그러니까 현물 가격은 지금 이 순간의 수요를 반영하죠. 근데 1개월 만기 선물 가격, 6개월 만기 선물 가격은? 각각 1개월 뒤, 6개월 뒤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붐빌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거 마치
채권 시장에서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수익률 곡선 그리는 거랑 완전 똑같은 원리네요. 와,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미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일종의 온체인 지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야, 이더리움의 핵심 자원인 블록 공간이 단순한 인프라 사용료를 넘어서는 거죠. 그 자체로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거래하는 독립적인 금융상품,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블록 공간의 금융화가 시작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시작점인 셈이죠. 좋습니다. 개념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게 현실화됐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예시로 든 저 같은 소규모 개발팀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첫 번째 수혜자는 명확하게 개발자, 그리고 프로젝트 팀입니다. 뭐 몇 달, 몇 년을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필 론칭 날 터진 가스비 폭탄 때문에 좌초된다. 이건 막아야죠. 이건 뭐 생존의 문제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규모가 아주 큰 플레이어들한테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BAYC가 아더사이드 민팅할 때처럼 이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프로젝트요. 그때 가스비 때문에 사용자들이 낸 돈만 수천억 원이었다면서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수혜자가 바로 그런 대형 디앱과 기업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들에게는 비용 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하. 수십만 명에게 토큰을 에어드랍하거나 대규모 업데이트를 할 때 총 가스 비용을 사전에 딱 확정하고 정확한 예산을 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줄여주죠. 그렇죠. 주주들한테 이번 분기 네트워크 비용은 시장 상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하는 거랑 선물 계약으로 총 5억 원에 확정했습니다 하는 건 하늘과 딸 차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아마 이 새로운 시장 자체에 참여하는 사람들, 트레이더들이겠네요. 이게 혹시 그냥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세 번째 그룹인 트레이더와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유동성이요? 네. 가스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활발하게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잖아요. 디지털 경제의 육과 같은 거죠. 아, 이 사람들은 가스 선물 가격의 변화를 보면서 네트워크의 미래 성장성을 예측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다른 이더리움 자산의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쓸 겁니다. 이들의 참여가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잖아요. 이론은 만득해 보여도 현실의 벽은 높으니까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뭔가요? 가장 심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로운 문제가 바로 시장 조작의 위험입니다. 시장 조작이요? 네. 특히 이더리움 블록 생성을 담당하는 검증자들이 직접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요. 잠깐만요. 검증자가요?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할 수호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니 이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베이스 P가 이전 블록이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어떤 검증자가 특정 가스 선물 계약의 만기일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이익을 보려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이 검증자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블럭의 트랜잭션을 가득 채우는 대신 텅 빈 블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 일부러 블록을 비워서 네트워크가 한가하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은 다음 블록의 베이스 피를 낮출 테고 그게 선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조작에 성공하는 거고요. 와, 정확합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특정 주식 가격을 움직이려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과 같은 시세 조종이 온체인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럼 이에 대한 해결책도 당연히 논의가 되고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안된 대안이 실물 인도형 방식입니다. 실물 인도형이요? 네. 만기일에 단순히 가격 차액만 돈으로 정산하는 현금 결제 방식이 아니고요. 계약 만기 시에 실제로 약속된 만큼의 블럭 공간 사용 권리 자체를 받는 방식이죠. 아하, 가스비 가격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미래 블록의 디지털 영토 자체를 사고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증자들이 단순히 가격에 영향을 주려고 빈 블록을 만드는 행위가 무의미해지죠. 어차피 구매자는 약속된 공간을 할당받으니까요. 아, 공급 자체를 조작하기가 훨씬 어려워지겠네요. 네, 시장 조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기술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조작 위험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길이 언제나 험난하니까요. 물론이죠. 당장 유동성 확보라는 고전적인 문제가 있고요. 아무도 거래하지 않는 시장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네요. 네. 그리고 또 도대체 무엇을 거래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아직 논쟁 중이에요. 미래의 특정 가스 총량을 보장할 거냐, 아니면 가스 가격 자체를 고정할 거냐.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온체인 파생 상품이 과연 각국 금융당국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듣다 보니 정말 복잡한 퍼즐이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지금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완성된 시장이 아니라 비탈리기 커뮤니티에 던진 아이디어 제안 단계라는 거죠. 네,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이더리움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사고 실험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고 실험. 네. 하지만 이 제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기능 하나 추가하는 걸 넘어서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운영 체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더리움의 미래, 그 청사진은 뭘까요? 저는 이게 이더리움의 역할 재정의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역할 재정이요. 네. 레이어 2가 계속 성장하면서 일상적인 소액 거래는 대부분 거기서 처리될 거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레이어 1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레이어 2 거래들의 최종 가치를 보장하고 정산해주는 글로벌 결제 및 정산 레이어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 최종 보스 같은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 레이어의 핵심 자원인 블록 공간의 미래 가치를 거래하는 시장이 생긴다는 건 이더리움이 단순한 분산 컴퓨터를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앙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디지털 경제의 중앙은행. 정말 거대한 비전이네요. 결국 가스 선물 시장이라는 제안은 단순히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도구를 넘어서 이더리움의 미래 수요를 현재 가치로 끌어오고 그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려는 정말 담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구현될지 아니면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실패할지는 아직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논의를 통해 우리가 던져봐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스스로의 핵심 자원을 거래하는 정교한 금융시장을 만들면서 과연 전통 금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중앙화와 가격 조작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더리움 경제의 다음 챕터가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